매달 보험료가 통장에서 빠질 때마다 과연 이 보험이 전부 다 나에게 필요한 걸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국민건강보험의 강력한 의료 지원 혜택을 몰라서 매달 수십만 원씩 아까운 보험료 낭비하고 있는 걸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을 줄이자니 막상 보장이 걱정된다 이런 분들 많은데요. 사실 정말로 보험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모르고 있는 핵심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들만 제대로 알고 잘 활용해도 보험을 많이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걸 금방 알게 되실 거고요. 보험이 하나도 없더라도 의료비 부담을 정말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은 본인이 연간 얼마 정도 병원비를 지출했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는 대표적인 첫 번째 혜택, 본인부담 상한제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국민건강보험의 핵심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연 어떤 제도일까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1년 동안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오더라도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에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 상한선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소득 1분위에 해당하시는 분이 작년에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치료비가 1,000만 원이 발생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소득 1분위의 본인 부담 상한액은 87만 원인데요. 즉 내가 연간 부담하게 될 급여 항목 의료비는 87만 원까지인 거고요. 나머지 913만 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전 또는 사후 환급 받게 됩니다. 이렇게 매달 월급 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 왜 이렇게 많이 내야 되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제도를 잘 모르셔서 놓치고 있는 환급금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또는 온라인 이용이 어려우신 분이라면 건강보험 고객센터에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이 있는지 대상자 확인 후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인 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만 지원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치료비가 많이 나왔다면 또 필요한 어떤 제도가 있을까요? 바로 이럴 때 도움이 되는 두 번째 제도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실비보험이 없는 분들께 정말 도움되는 엄청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말 그대로 예상치 못한 병원비로 생계가 흔들릴 정도의 경제적 위기 상황일 때 국가가 급여, 비급여 의료비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손보험처럼 여기에는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이 되고요. 입원이나 외래 구분 없이 연간 최대 5천만 원 한도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2024년부터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소득 기준이 완화됐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연소득의 15% 초과할 경우만 해당이 됐다면 이제는 연소득 10% 초과만 되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2천만 원이라면 병원비가 200만 원 초과할 경우 지원이 가능한 거죠. 지원 범위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과거 입원만 모든 질환에 대한 지원을 했고 외래는 중증 질환만 지원을 했다면 현재는 입원이나 외래 모두 모든 질환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원 대상과 비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본인 부담 의료비가 80만 원 초과할 경우 이 의료비의 80% 그리고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는 본인 부담 의료비가 연소득의 10% 초과할 경우는 의료비의 60%까지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는 개별 심사 후 의료비의 50%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선별 지원입니다. 몇 가지 제한되는 사항이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겠죠. 첫째, 신청 기간이 제한적입니다. 퇴원 후 180일 이내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기한은 소급 적용이 안 되니까 이 기한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하고요. 둘째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민간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 다른 국가지자체 지원금을 이미 받으셨다면 지원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전체 의료비가 아니라 일부만 지원이 되죠. 최대 80%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나머지 20% 이상은 여전히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소득과 재산 증빙이 필요한데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원의 비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무작정 방문하시기보다 미리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필요한 서류와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안내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본인 일부 부담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제 영상에서도 많이 소개를 했던 의료비 지원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 제도와는 조금 다른 성격의 지원책으로 소득과 재산 요건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일한 혜택을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암이나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과 같은 중증 질환 환자들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중증 질환은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런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본인 부담률을 크게 낮춰주고 있습니다. 보험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일반적인 입원 진료 시 본인 부담률은 20% 수준이지만 이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본인 부담률이 최대 5%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 의료비의 95%를 국가가 부담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떤 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일까요? 암이나 심장질환, 뇌질환, 그리고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결핵 이렇게 다양한 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암 환자의 경우 산정특례로 등록된 날로부터 5년간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5년이 지난 후에도 암이 완치되지 않았거나 재발한 경우 항암 치료가 계속 필요하다면 재등록을 통해서 다시 5년간 혜택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요, 민간보험과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과 이 본인 부담 상한제의 경우는 이 민간보험 수령액을 제외하고 지원해 주는 거지만 이 산정특례 제도는 소득과 재산 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비보험이나 암보험 등 민간보험에서 보험금을 받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 역시 비급여 항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는데요. 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비급여 치료를 받을 경우 여전히 100% 환자가 본인이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산정특례 등록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서와 함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형 병원에서는 진단받으면 대상자로 대신 등록 신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있다는 것만으로 환자와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보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긴급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울 때 정부가 최대 3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주 소득자의 실직이나 휴업, 폐업, 그리고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부상, 화재 사고 등 재난 피해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병원비 부담이 생긴다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와 주거용 재산, 금융자산 규모를 고려해서 지원이 결정이 됩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요, 급여 항목뿐만 아니라 비급여 항목까지 지원된다는 점인데요. 각종 검사비, 입원비, 수술비, 약가, 비급여 진료비까지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폭넓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신청 후 72시간 안에 지원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정말 긴급할 때 빠르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에서 실효성이 매우 높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중대한 질병으로 병원비가 너무 부담된다면 이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제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그리고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상담만 하셔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제도로 암 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도 있는데요. 이 소아암 환자와 저소득 성인 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를 정부가 직접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18세 미만 소아암 환자나 성인 암 환자 중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이렇게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원 신청이 가능한데요. 만 18세 미만 소아암 환자는 연 최대 3천만 원까지 급여나 비급여 구분 없이 입원비나 진찰료, 검사비, 식대, 심지어 암치료, 후유증 치료비까지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성인 암 환자의 경우는 연 최대 300만 원까지만 지원이 되고요. 실비보험처럼 실질적인 치료비 보장 효과가 있죠.
암 환자 본인 또는 가족 보호자가 주민등록증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환자가 치료비 지불 능력이 없다면 또 요양기관에서 대신 보건소에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5가지 의료비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신다면 예상치 못하게 큰 질병이나 큰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국가 의료비 지원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보험에 과하게 가입하실 필요 없이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맞게 꼭 필요한 보험만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보험 선택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본인 부담 상한제로 병원비 상한선을 만들고 또 재난적 의료비로 비급여 부담을 줄이고 산정특례로 중증질환 치료를 최소화하는 이 불필요한 보험료 줄이고도 든든하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지원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즉 병원비의 일부를 덜어줄 수는 있지만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정부의 지원 제도와 그리고 민간보험 둘 다 제대로 알고 적절히 조합하는 것, 진짜 현명한 보험 소비자라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하게 중복된 보장은 없는지, 또 반대로 정말 필요한 보장은 빠진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보험이 거의 없어서 의료비가 부담스러운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국가지원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내용을 꼭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험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